오늘 정치권에 눈길이 가는 소식 하나가 떴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단둘이 비공개로 만났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죠. 30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4일에 당정 수뇌부가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삼겹살 회동 만찬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한동훈 대표를 1대1로 만나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를 원오브 데모로 생각하는 것 아니야 라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기도 했었는데 그 만찬 이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후 6일 만에 독대가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명확하게 독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 옆에 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 함께 이 독대 회담을 가졌고 네. 끝까지 이 비서실장은 배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동은 처음에는 뭐 10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화 내용이요. 대통령실이 밝힌 것과 한동훈 대표 측이 밝힌 것과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같은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했었잖아요. 한국어를. 네,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기 네. 바랍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네. 점심시간도 미뤄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1시간 30분가량 대화를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덕담도 많이 하고 애정어린 조언도 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네. 그리고 당 사람을 두루 폭넓게 아우르고 품어라. 사람을 폭넓게 품어서 내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게 바로 대표의 역할이다라고 조언을 했고 네. 한동훈 대표도 잘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의 내용은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왜요? 말씀드릴게요. 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의 일은 당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라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살짝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니 이게 서종섭 평론가님 이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한국어로 말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온도차가 다르잖아요. 이게 두루두루 써라는 것과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론을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에 맞는 메시지를 어디에 강조를 할 거냐.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두 사람의 일종의 이제 메시지의 해석의 힘 어디에 실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사람을 두루두루 써라 이런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걸 해석할 때 그렇다면은 뭐 이른바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좀 친윤계에도 같이 좀 당직에 좀 등용했으면 좋겠다. 뭐 구체적으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계속 쓰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모든 인사의 권한은 당대표가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의 이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해석만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두 사람은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리면 초승달입니다. 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의 정점, 이 대통령 권력의 정점은 당선된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이제 저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승달 두 사람이 같은 초승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초승달로 가는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보름달로 가는 초승달인 거예요. 채워져 가는. 그렇습니다. 같은 초승달이지만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 메시지 자체도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 야, 이거 멋진 해석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서의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이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상당히 어떤 긴장감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메시지 관리를 잘못하면은 별것 아닌 일도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야, 이거 한국어가 어렵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가 있을까요? 같은 장소에서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는데 서로 다른 해석, 아전인수,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친윤계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 지금 당대표 취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당대표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위 의장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없는 탕평이 아니라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 파트너를 그냥 놔두기만 해도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당내 화합이나 당정 화합, 특히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 거친 이후에 한 대표 이 리더십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뭐 새로운 지도부에서 사의를 표하는 게 관행이라고 강조하는데 총선 패배한 사람이 그다음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도 관행이죠. 지금 화면에 계속 잡히고 있는 인물이 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에요. 지금 이 정책위장, 정점식 정책위장의 거취를 놓고 지금 얘기 들으신 대로 친윤계는 아니 그냥 냅둬라. 임기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친한계는 그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는 세부대란 말도 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장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 쉽지 않은 당직인데 그거 갖고 그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인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연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괜히 뭐 최고위 구성 관련해서 이게 의결권과 관련된 건가? 그래서 아니 무언가라도 이게 어디선가 이 의결권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해경호의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요. 정점식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능하고 또 합리적인 분이고 성품이 아주 온화한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겠다? 임기가 1년이니까. 근데 혼자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난 소신이 있어. 임기가 1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용산에서 야 절대 물러나지 마. 이런 미션이 있었던 건지 이건 다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 당정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를 예로 들면 자기 불량 욕심이 있잖아요. 화면에 자기 얼굴이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지금 정점식 정책위장 어머 뉴스 틀면 내가 나오네 나 뜬 거야? 그럴까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역대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위 의장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정책위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원래 언론 주목도는 낮지만 그래도 그 직책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 당의 중요 정책, 특히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징적 있는 당직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보시다시피 의결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의결권이라는 것은 이 지금 정책위의장이 이제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9명의 구성원 중에 5대 4로서 과반수 의결권을 갖는 쪽이 사실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는데 우호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위의장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우호적인 사람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에서 이겼고 또 의결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당 장악력에 굉장히 도움된다 이런 관점 때문에 지금 한 자리를 두고 친윤과 지금 친한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갖는 물론 그 막중한 임무 그런 역할을 생각할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친한계냐 친윤계냐 그 한 자리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최고위의 구성 의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당대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엊그제 MBN의 뉴스7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7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63%의 당신 민심을 동일한 수치를 받았잖아요. 네, 다 받았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수치인데요.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이 뭔지를 잘 숙고해서 제가 차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위의장을 바꿀지 뭐 그대로 갈지도 아직 정해진 경우. 제가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숙고라는 단어로 일단은 이 예리한 김주아 앵커의 질문은 일단은 피해 갔는데 소종섭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사실 물론 친한계냐 친윤계 인물이 이제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슨 어떤 모든 사안이 그러면 맨날 최고위에서 5대4로 갈리고 그러냐? 이건 너무 지나친 정치공학적 해석 아니냐? 왜? 거야와 싸워야 되는 판에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매 사사건건마다 당대표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5대4로 나뉘고 이건 너무 정치공학적 해석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 자체가 이렇게 이슈적으로 커지는 거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좋은 현상 아닙니다. 뭐 그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 중에 당신 민심에서 63%를 얘기했잖아요. 네. 숙고하고 있다 아하. 얘기를 했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만났습니다. 아하. 조금 아까 속보가 나왔어요. 그래요? 속보가 나왔고 서병수 사무총장이 모든 그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해달라. 서범수 사무총장 네. 예, 지금 막 이제 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안과 아까 그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 네.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책위 의장을 새로운 인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하. 이런 생각을 이미 굳힌 것 아닌가. 네.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상징화돼 버렸어요. 음흠. 상징화돼 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그냥 유임 두고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상징화돼서 아하. 지금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 뭐 한동훈 대표 뭐 국민의힘 변화시킨다고 뭐 하더니 결국 보니까 거기가 거기네. 네. 결국은 대통령실 거기에 굴복했네. 아하. 이런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아마 이 정책위 의장을 바꿔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마음대로 그냥 그 뭐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기본적으로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같이 패키지로 선출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 협의를 또 해야 되고 네. 또 의총에서 나중에 또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위장을 바꾼다면 누구로 할 건가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야. 어느 정도 이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네. 추인에 별 무리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대표로서는 이 수순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느냐 아하. 여기에 이제 오히려 고민이 좀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거머쥔 걸 통해서 이제는 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번 이 정책위 의장 인선이야말로 자신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차분하게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